안녕하세요. 시공명리학 카페에서 활동하는 갤럭시라고 합니다. 오늘은 시공명리학 카페에 올렸던 글 중에 식궁도 1과 화학을 통해 보는 우주의 진화 과정이라는 글을 영상으로 제작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보통 명리학이라고 하면 외우는 학문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시공명리학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그 원리를 설명하여 주는 그 학문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명리학 카페에 들어가 보시면 다음 카페 그 자연 속에 나를 찾아서라는 카페가 있는데요. 그 카페에 들어가 보시면 메인 화면에 시공학의 골수 시공명리학 8보도라는 글이 있는데요. 그것을 클릭해 보시면 그 중에 식궁도 1이라는 그 도표가 있습니다. 오늘은 식궁도 1 우주 생성 과정을 설명을 하여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주의 진화 과정이라고 하면 은하계라든지 태양이나 행성들의 진화만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우주의 진화 과정은 원소의 진화 과정입니다. 원소라는 것은 그 우주의 생성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원소의 진화 과정이라고 봤을 때 그것이 가장 궁극적으로 진화를 이룬 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의 진화 과정 내에는 생명의 진화 과정도 포함이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생물학자나 화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생물 연대기나 화학 그 연대기를 화학 원소 이론 이런 것들을 이제 이 글에 썼는데 이런 것들이 부정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부정확한 이유가 제가 일부러 부정확하게 하려고 한 건 아니고 이 글을 쓰는 데 있어서 많은 자료를 찾아봤고 이 글 중에도 그 글의 근거가 되는 자료의 출처를 제가 다 링크를 걸어 놨어요. 그런데 이게 과학이다 보니까는 학자들이나 연구물에 따라서 이게 주장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쓴 글이 어떤 다른 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다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다른 거에 너무 이렇게 다르다고 비난을 하지 말아 주시고요. 제가 이 과학으로 명리학을 설명하는 이유는 과학을 공부하자 이런 거보다는 명리학을 조금 더 쉽게 더 재밌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과학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의 학문 내에서 보면 잘 안 보이던 것도 외부의 다른 학문으로 보면은 더 잘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과학으로 명리학을 설명을 해보는 것입니다. 식궁도일이라는 표를 보면 이 식궁도일은 우주가 생성되고 발전하는 이치를 표현한 표인데요. 그 우주 물리학에서 양자 물리학이나 우주 물리학에서 우주의 성분은 우주의 성질은 초대칭근 이론으로 대칭 상태로 회전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에너지가 만들어지면 그것과 반대되는 에너지를 끌어당기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양자 얽힘, 양자 스핀이라고도 설명하고 시공명리학에서는 정임궤 이론이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주 어딘가에는 그 에너지들이 불명확하게 흩어져 있는데 그 불명확하게 흩어져 있는 것들이 반대의 에너지가 강해짐에 따라서 뭉쳐서 그것 형태가 명확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를 보면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건 단순히 호명한 것에 대해서 말한다기보다는 관계가 형성되었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된다는 거죠.
불렀다라는 것은 관계가 형성되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S극이 강해지면은 그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N극도 강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주 진화 과정이라는 거는 천간합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임수가 강해지면 그것에 대비되는 양자 스핀에 의해서, 양자 얽힘에 의해서 정화도 존재가 명확해진다는 거예요. 존재가 규정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주의 진화 과정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면 이것이 천간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사주 명리학을 아시는 분은 이 표를 보면 그 천간합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아실 텐데요. 여기에 임수가 있고 여기에는 정화가 있죠. 여기에는 무토가 있고 여기에는 계수가 있죠. 간목과 기토, 경금과 을목, 병화와 신금, 이것이 다 천간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간합의 작용에 의해서 에너지를 생성시켜 간다는 건데요. 이것이 138억 년 우주의 역사라는 거죠. 합을 하는 그 포식자 입장에서는 합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 보통 합하면 좋다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합하면 좋은 게 아니고 합을 하는 포식자 입장에서 좋은 거죠. 합을 당하는 피식자 입장에서는 희생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좋거나 무조건 나쁜 게 아니죠. 그런데 포식자 입장에서는 포식자 입장에서는 자기에게 필요한 에너지라 그것을 그 합을 하여서 당겨오는 것이지만, 피식자 입장에서는 원래 자유롭게 있다가 그 합을 통하여 구속되기 때문에 합이 되면 답답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합을 당하기 전엔 자유롭게 있다가 구속되어서 답답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합을 당하면 원래 자유롭게 퍼져 있었던 거는 에너지에 있어서 에너지가 규정이 안 되는 거죠. 에너지가 모호했던 거죠. 그런데 합을 하면 그 모호했던 에너지가 규정이 되면서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독자성, 개체성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독자성과 개체성이 생기면 자신의 고유의 꼴대로 존재하고 싶은 욕구가 생겨요. 그래서 나를 합하는 에너지를, 그런데 이렇게 독자성이 생기면 사람도 그렇고 모든 물질도 에너지도 그런데 독자성이 생기면 그 독자성을 유지하고 싶어지죠. 이러면 독자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자기가 다른 에너지를 생산해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독자성을 유지하기 위한 에너지를 생산해낸 것이 바로 이 식궁도에 있는 순서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수라는 에너지는 임수가 응축되어 있다가 개수를 만들었고, 그 개수가 폭발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화를 만들었고요. 정화를 끌어왔죠. 정화를 자기에게 끌어왔는데, 정화는 자기를 독자적으로 유지하고 싶어서 무토라는 것을 생산해내요. 자기 에너지를 변하지 않는 상태로 유지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무토를 만들어서 자기를 계속 당겨가서 자기 에너지를 취하려고 하는, 자기 에너지를 침범하려고 하는 임수를 통제하려고 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에너지들이 자기의 상반된 에너지를 끌어당겨진 에너지는 자기를 독자성을 유지하려고, 그 독자성을 유지하는데 유리한 에너지를 만들어서 자기를 통제하는 에너지를, 자신을 합하는 에너지를 통제하고, 그러면 또 이 만들어진 에너지는 또 그 다른 에너지를 당겨오고, 자기의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당겨오고, 그러면 또 자기의 존재를 유지시키기 위하여 유리한 에너지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에너지들이 생산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순서로 보면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에너지가 생산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주 진화 과정이 이 순서대로 이 숫자 있는 순서대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의 역사는 천간합의 역사고 포식자와 피식자 간의 생존 경쟁의 역사고 임수의 공개와 병화의 색계의 충돌의 역사고 염기와 산 남녀의 역사고 음양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요약하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총 10가지 단계를 통해서 펼쳐지는지를 자세하게 이 식궁도 1을 통하여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식궁도 1에 처음을 보면 임수와 계수가 있어요. 임수와 계수가 있고 임수와 계수가 있는데 임수라는 거는 빅뱅이 있기 이전 상태예요. 그래서 인간이 관찰할 수는 없죠. 그런데 과학자들은 빅뱅이 있기 이전에 고온으로 응축된 하나의 점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특이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특이점은 온도와 밀도가 무한대였다고 합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상상할 수 없는 온도와 밀도였다고 이제 하는데요. 그래서 빅뱅 직후에 그래서 이 특이점의 임수가 그 상태를 유지하여 오다가 그 특이점조차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온도와 밀도가 높아지면 한계에 이제 봉착하여서 폭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폭발한 것을 빅뱅이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빅뱅 직후의 온도를 섭씨 1천조도였다고 해요. 1천조도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온도죠. 1천조도인 이유는 임수가 그만큼 1천조도보다 더 높은 온도와 밀도로 압축되어 있었기 때문인 거죠. 마치 압력밥솥이 폭발하는 거랑 똑같은 원리죠. 보통 사주에 임수가 있으면 임수를 내향적인 속성이라고 하고 얌전하다고 표현을 하는데 임수 안에 그만큼의 에너지가 밀집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임수를 가진 사람 내면에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임수 안에 이미 모든 에너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폭발할 수 있었던 거죠. 폭발하여서 우주를 생성시킬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노자는 이것을 유물원성 선천지생이라고 표현하였고 하늘이 열리기 전에 물질과 비물질이 섞여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시공 명리학에서는 정임계 이론으로 물질과 비물질이 정임계로서 회오리 치면서 섞여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현대 물리학에서는 이것을 초대칭근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양자 상태에서 대칭의 상태로 서로 회전하고 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임수 안에 모든 에너지들이 고온으로 응축되어 있었기 때문에 괴수로 폭발을 한 거죠. 임수를 화학적으로 표현하면 가장 잘 어울리는 원소는 수소인데요. 왜 그러냐면 우주의 구성물질 중에 75%가 수소예요. 그리고 그 외에도 물질을 만든 기본 어떤 재료가 수소예요. 그래서 118가지 주기율표에 118개의 원소가 있는데 이 118개의 원소는 모두 수소로부터 만들어졌다는 거죠. 수소 이름이 수소인 이유는 물을 만드는 원소이기 때문이에요. 물이라는 거는 이 지구에서 생명을 생산하는 생명을 만드는 근본 물질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이라는 그 우주가 수소로 이루어졌다는 거는 생명을 만들겠다는 근본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주의 75%가 수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75%가 수소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우주의 목적이 생기를 퍼뜨리는 것이라는 거죠. 임수는 빅뱅 이전 상태인데요. 괴수로 빅뱅이 일어나면서 그 순간부터 우주가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소는 개수의 상태로 우주에 확산이 되는 거죠. 우주가 지금도 팽창되고 빅뱅 이후로 아직까지도 팽창되고 있다고 하고 아직 그 팽창되는 정도를 봤을 때
우주는 아기 우주라고 해요. 아직 초창기 우주 상태라고 하죠. 아직 훨씬 더 많이 팽창할 거라고 하죠. 그런데 그 팽창하는 주체는 바로 수소라는 거죠. 수소는 생기라는 거죠. 그 다음으로 볼 것은 정화인데요. 두 번째, 이제 숫자 2로 되어 있는 건 정화인데, 임수가 개수로 폭발을 하였어요. 그런데 임수에는 어마어마한 열과 압력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개수로 폭발하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폭발하는 과정에 어마어마한 그 열과 회전이 생기게 되죠. 회전이 왜 생기냐면은 충돌하는 과정에 있어서 마구 충돌하는 과정에서 회전이 생기는 거죠. 마구 충돌하는 과정에서 회전이 생기게 되는 건데 임수로 압축되어 있었던 것이 개수로 폭발하는 과정에서 1조도의 온도가 발생해요. 1조도는 뭐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온도죠. 그런데 그런 온도가 발생하고 마치 압력솥이 폭발했다는 뉴스를 간혹 보는데, 압력솥 안에 온도가 높아지면 원자들이 격렬하게 충돌하면서 그로 인해서 폭발이 생기죠. 그러니까 정화는 임수 안에 이미 열과 압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생겨난 거예요. 정화라는 것이 임수와 개수로 인하여 생겨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정화는 그 근원은 임수와 개수지만 자기 자신의 근원의 에너지를 유지시키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임수라는 거는 여전히 수렴하고 응축하는 속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블랙홀이기 때문에 주변에 정화열이 있으면 잡아당기게 되어 있어요. 뭐 줬다 뺏는 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임수가 폭발해서 정화를 만들었는데 그 임수는 만들었지만 다시 뺏어요. 그러니까 정화는 안 뺏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뺏기는 방법으로 무토를 만드는 거예요. 무토에 자기의 정화의 에너지를 보존하는 거죠. 형태를 바꾸어 보존시키는 거죠. 그리고 임수에게 제법 대항할 수 있는 하나의 세력을 만드는 것이죠. 정화는 임수에게 대항을 하기 어려우니까 상대적으로 더 대항을 잘하는 무토라는 것을 만드는 거죠. 의식을 갖고 만들어야지라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원리에 의해서, 우주 생성 원리에서 만들어지는데, 우주가 1조도로 정화로 헤어리치면서 수소 원자가 격렬하게 충돌을 해요. 그러면 그 원자들이 밀어내고 결합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싸우면서 친해진다고 말하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원소들이 마구 부딪히는 과정에서 서로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합 과정에서 결합을 하니까 원래 수소로만 있던 것이 결합해서 헬륨이 되고 뭐 붕소가 되고 뭐 탄소가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합을 하면서 원소가 점점점 무거워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원소가 무거워지는데 이 원소가 무거워지는 데 있어서 제일 그 안정적으로 무거워지는 것이 바로 이 탄소라고 해요. 탄소. 그래서 이 무토와 가장 비슷한 관련 있는 원소를 이제 생각해 보면 탄소라고 이제 할 수 있죠. 그래서 탄소라고 할 수 있는데 탄소의 특징은 안정적으로 결합하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생명체가 물질성을 갖고 있잖아요. 육체가 녹아내리지 않는 이유는 탄소 구성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거든요. 플라스틱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석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나무라든지 다 탄소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탄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형태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토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안정적으로 형태를 유지하다라는 특성을 갖고 있는 거죠. 생명체가 그리고 그래서
생명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탄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생명체가 죽은 이후에 그 생명체의 사체는 유기물이 되어서 토양에 공급되는데요. 그 토양에 공급된 유기물을 또 식물이 그 흡수하고, 인간도 그 유기물을 흡수하죠. 뭐 예를 들어서 생수라고 하면 그 미네랄이 있잖아요. 그 미네랄이라는 거의 상당 부분이 탄소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흡수하여서 다시 생명 활동을 이어가는데, 그래서 지구 토양의 주요 구성 물질도 바로 탄소라고 하죠.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 28억 년 전, 28억 년 전 지구의 그 원시 지구가 있는데, 그 원시 지구의 대기는 70%가 이산화탄소였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78%가 질소인데 그때는 이제 대기 성분이 달랐던 거죠.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풍부한 그 환경이었는데, 이 이산화탄소 때문에 생명체가 원시 지구에서 왕성하게 자라게 된 거예요. 왜냐면 탄소가 생명체를 이룬 구성 성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탄소를 먹는, 이산화탄소를 먹는 식물이라든지 아니면 미생물이 왕성하게 자랄 수 있었던 거죠. 탄소를 원료로 하는 것들이 왕성하게 자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원자들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탄소와 같은 무거운 원자가 생성되면 점점 더 자기 자신으로 가벼운 원자를 끌어당기게 되는데요. 이렇게 구심력이 생기면 점점 눈덩이처럼 부피와 밀도가 커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구심력이 생기면, 지구가 구심력이 생기면 자기 자신으로 끌어당기게 되는데요. 무토의 지구가 커지니까 지구에 구심력이 생기고, 구심력이 생기니까 지구 밖에 존재하는 원소들을 잡아 가두게 되죠. 또는 지구 안에 있는 것이 지구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게 되죠. 그래서 대기의 구성 성분은, 그래서 이런 구심력에 의해서, 무토에 의해서 대기가 형성되는데요. 무토를 잘 생각해보면 무토는 탄소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탄소라는 것이 지구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지구 안에 있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탄소가 우주 밖으로 나가면 안 되잖아요. 탄소는 만약에 대기가 없다면 우주 밖으로 나가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개수라는 것을 만들어서, 생명을 만들어서, 생명이 탄소를 먹게 해서 다시 사체가 지구에 남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지구의 전략이에요. 탄소의 전략이에요. 아까 이 원소에서, 이 식궁도에서 자기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끌어당긴다고 했잖아요. 무토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무토가 존속하는데 개수가 필요하니까 개수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방금도 설명드렸지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지구가 있는데 이 지구가 탄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 생명체가 없으면 탄소는 그저 우주 밖으로 다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우주 밖으로 안 나가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생명체가 이 탄소를 먹게 하는 거죠. 그러면 사체가 되어서 다시 지구에 흙이 되어서 다시 남게 되죠. 그러면 지구라는 곳에 탄소는 유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전략을 세운 거죠. 어쨌든 개수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개수는 개수는 대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대기의 구성 성분은 질소가 78%, 산소가 21%, 수증기가 4%라고 해요. 질소에 대해서 저도 그 화학 공부를 하기 전에는 잘 몰랐는데요. 질소는 식물 엽록소의 구성 성분이고 동물 단백질의 중요한 원료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명이 존속하는데 가장 중요한 인자가 바로 질소라고 해요. 그런데 질소는 이 대기 상태에 질소 원자 두 개가 결합된 질소 분자로 존재하는데요. 이 질소 분자는 반응성이 굉장히 약해서 인간이 흡수를 못해요. 동물이 흡수를 못한다고 해요. 단백질을 만드는 아미노산의
구성 성분이 질소인데 그 질소가 있어야지만 아미노산이 만들어지는데 인간이 질소를 흡수 못하니까 어, 그 인간이 진화를 하는데 그것이 제약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질소를 간접적으로 식물을 통해 흡수를 하거든요. 그런데 대기 중에 질소가 분해되는 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번개를 통해서 이제 분해된다고 합니다. 번개가 치면 2만 도의 온도가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이 정도의 높은 온도가 발생해야지만 질소 분자가 질소 원자로 분해되고 그 질소 원자가 물에 녹아서 토양에 공급되면 토양에 있는 녹은 질소를 식물이 흡수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겨울에 번개가 많이 치면 봄에 농사가 잘 된다 이런 말이 있었죠. 그리고 뭐 그리스 신화에서는 번개의 신과 농업의 신을 같은 신으로 이렇게 둔다고도 하죠. 그래서 그런데 인류에서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뿌리혹 박테리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식물은 이 대기 중의 질소를 뿌리혹 박테리아로 분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죠. 콩과 식물이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서 인간이 그 질소를 비료로 분해해서 이제 공업적으로 분해해서 비료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식물에 공급하여서 인간의 식량이 상당 부분 이걸로 이제 해소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식량 문제가. 개수 중에는 산소도 존재해요. 질소만 있는 게 아니라 산소도 있는데 산소의 특징은 뭐냐면 높은 반응성이에요. 그래서 높은 반응성이기 때문에 반응성이 높다라는 거는 그 격렬하게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어떤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산소가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식물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요. 동물은 산소를 흡수하죠. 산소를 먹이로 삼죠. 식물은 이산화탄소를 먹이로 삼고 그러니까 이게 공생관계가 되죠. 식물은 이산화탄소를 먹고 산소를 배출하고 동물은 산소를 먹고 이산화탄소 배출하니까 공생관계가 되죠. 산소가 있기 때문에 그 동물 같은 경우에는 그 동물 세포에는 미토콘드리아라는 그 미토콘드리아라는 대사를 주관하는 대사를 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떠한 세포가 있는데 그것이 산소를 먹이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가 없다면 미토콘드리아가 먹이를 먹을 수가 없죠. 그러면 세포가 죽죠. 그러니까 산소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 산소라는 것은 반응성이 좋아서 에너지 작용을 격렬하게 빠르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들 같은 경우는 식물보다 훨씬 더 에너지 대사가 빠른 거예요. 에너지 대사가 빠르니까 더 고도로 진화될 수 있는 어떤 조건을 갖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무토 공간에 질소나 산소의 대기가 충분하기 때문에 생명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인데요. 이 갑목은 무토 지구에 생기가 더해지니까 무토 지구의 계수 생기가 왕성해지니까 대기가 형성되니까 이제 드디어 단세포 생명체가 출현을 하게 된 거예요. 지구는 46억 년 전에 지구가 탄생을 하였고요. 38억 년 전에 최초로 단세포 미생물이 출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8억 년 전에 진핵세포가 출현했다고 하는데요. 진핵세포는 포식을 하는 세포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다세포 생물은 10억 년 전에 출현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세포 미생물이 무려 8억 년 동안 지구에 존재하면서 지구 공간에 생기를 퍼뜨린 거죠. 사조에서 임갑과 병갑이 있다고 했을 때 임갑이 훨씬 더 좋다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갑목은 뿌리를 내려야 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이 지구에서도 28억 년 동안 갑목이 뿌리를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갑목이 뿌리를 내리는 게 중요한지 알겠죠. 28억 년 동안이나 뿌리를 내린 거죠. 인간은 28억 년 동안 뿌리를 내릴 수는 없죠. 하지만 인간은 갑목이 임수로 충분히 뿌리를 내려야
안정적으로 생명 활동을 유지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28억 년 동안 간목이 주로 바다예요. 주로 바다. 이 바다에 생명체가 왕성해지니까 먹을 수 있는 원소가 한정되는 거예요. 이제 줄어드는 거예요. 원소가. 주로 이산화탄소를 먹었겠죠. 그 당시에 이제 단세포들은 이산화탄소를 먹었는데 이산화탄소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해서는 생존을 해야 되니까 다른 세포를, 다른 생명체를, 단세포를 먹기 시작한 거죠. 그것을 바로 키메라 진화라고 합니다. 키메라 진화. 그러니까 자기 안에 또 다른 세포를 먹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단세포와 단세포가 결합되어서 다세포라는 것이 지구에 출현을 하게 됩니다. 다른 생명체를 먹다 보니까 소화를 시켜야 했고, 그래서 내장이란 것이 형성되게 되죠. 기토라는 거는 저장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신체에서는 내장을 의미해요. 그래서 생명체들 간에 경쟁이 생기면서 포식성이 생기고 다른 생명체를 자기 내부로 저장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런 저장하는 속성을 바로 기토라고 하고, 저장을 하니까 당연히 신체 대사 능력이 중요해지는 거죠. 인이라는 기토는 인과 비슷한데요. 인이라는 거는 피라고 하는데 생명체의 필수 6대 영양소 중에 하나가 이제 인인데요. 지금까지 알려진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탄소, 수소, 질소, 산소, 인, 황을 포함하고 있고, 인간의 경우 체중의 약 1%가 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성분으로는 유전물질 DNA나 몸의 에너지가 되는 ATP, 그리고 뼈를 이루는 인산염, 세포막인 인지질, 이런 것들이 다 인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하죠. 그 밖에 비료로도 사용되고 질소나 칼륨과 함께 비료의 3대 요소로도 불리죠. 그러니까 식물도 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DNA는 생명의 근본적인 실체라고 해도 좋은 요소고, ATP는 그 ATP의 과정, ATP는 해당 과정이나 세포호흡이나 생명의 에너지 대사의 핵심적 물질이라고 하는데, 지구상의 모든 생명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원소가 바로 인이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대사와 깊은 관련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기토라는 게. 왜냐? 내장이기 때문에, 내장이라는 것은 대사를 해야지만 흡수를 하잖아요. 소화를 하고 흡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토가 바로 이런 인과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기토는 음식물을 먹은 후에 내장에서 영양분으로 바꾸고요. 그러니까 기토는 뭐든지 먹으면 자기 걸 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자기 것 화. 기토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 화를 잘 시키겠죠, 당연히. 그래서 소유욕이 강할 수밖에 없고, 땅속에 여러 인자들을 묻어서 그거 새로운 생명체를 내어놓는 성질을 갖고 있고요. 생명의 용광로와도 같은 거고, 특히나 축토는 모든 에너지를 흡수한 다음에 잇목으로 내놓기 때문에 가장 소유욕이 강하고 흡수하고 대사가 강한 어떤 인자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다세포 생명체가 출생하니까 서로 간에 포식성이 생긴 거예요. 포식과 피식성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체들이 이렇게 포식하고 피식하니까 경쟁이 생기는 거죠. 그전에는 경쟁이 없었는데 이제 경쟁이 생기는 거예요. 경쟁이 생기니까 하지만 경쟁 초기에는 내장만 갖고 있었겠죠. 그래서 불가사리, 해삼, 말미잘 같은 생물들은 뇌가 없지만 포식하고 피식하죠. 그렇지만 이들은 이제 본능에 의해서만 살아가는 존재들인데요. 그런데 그 5억 4천만 년 전에 캄브리아기 폭발 시기에 이제 골격을 갖춘 동물들이 출생을 하기 시작해요. 이때 뇌도 처음으로 생기는데, 동물의 진화 과정에서 피식과 포식이 군비 경쟁이 신경계와 뇌를 진화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먹이를 발견하고 포획하기 위해서나 포식자를 피하기 위해서 그 뇌가 가장 중요한, 감지하고 회피하기 위해서 뇌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하죠. 그래서 기토까지의 생명 수준에서는 수동적으로 적응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하지만 경금에서 골격이 생기고 뇌가 생기면 스스로 포식자가 되거나 아니면 자연에 맞서는 그런 작용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뇌가 생기면 스스로 자연에 적응하고 생존하려는 의지가 생겼다고 볼 수 있죠. 지지에서는 지지의 신금을 보면 임수라는 것이 지장간에 있는데요. 이 임수라는 것이 수기를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금의 시기에 처음으로 수기가 생기는데요. 수기가 생겼다는 건 뭐냐면은 뇌가 생겼다는 것과 동일한 뜻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은 수기라는 것은 생명 활동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물질이고 생명을 존속시키는 물질인데 그것을 스스로 생산하였다는 것은 스스로 자기가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뇌를 만든 것과 동일하고 뇌의 인체보다 뇌에 더 많은 뇌에는 더 많은 물이 있거든요. 그 뇌수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인간이 스스로 물을 만들어서 그것을 뇌의 물로 만든 것이죠. 그래서 경금이 이렇게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포식과 피식에서 경금이 만들어지니까 피식당하는 동물들은 자기가 생존을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동물들은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단단한 골격과 뇌를 만들었는데 이 지구의 생명체는 포식과 피식 때문에 이렇게 생명 다양성이 생기고 고등 생명체가 생겼다고 볼 수 있는데요. 경금을 포식자라고 하면은 을목은 피식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경금이 사냥을 하면 그 생명체의 탄생으로 인해서 지구 자연에 피식을 당하는 생명체도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어요. 이게 아이러니한 거지만 그 생명체라는 거는 생존의 위협이 되면 번식력을 증가시키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경금이 늘어나니까 그 을목은 자연스럽게 그 생명의 생존 위협을 느끼고 그로 인해서 번식을 왕성하게 하니까 을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죠. 또한 경금이 을목을 왕성하게 섭취하여서 부피가 늘어나니까 그 불어난 몸의 부피가 죽었을 경우 발생하는 사체 또는 그 배설물이 을목의 중요한 먹이가 또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금이 늘어나는 것이 결국은 을목을 늘어나게 하는 인자가 되었다는 거죠. 경금은 을목이 있어야 살지만 을목도 경금이 있기 때문에 더 진화를 더 생명 활동을 왕성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을목이 봤을 때에 을목이 경금에게 항상 잡아먹히기만 하고 경금이 만약에 경금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결국은 을목은 다 멸종해 버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을목은 나름의 생존 전략을 만드는데 그 생존 전략은 뭐냐면 병화라는 거죠. 그 생존 전략이 병화라는 어떤 에너지와 가장 잘 어울리는 에너지를 산소로 볼 수 있는데요. 산소라는 거는 왕성한 반응력이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어요. 병화는 을목 생명체 기준으로 보면 을목의 피식 생명체 기준으로 보면 을목 피식 생명체는 을목 피식 생명체 중에 식물은 산소를 생산하는데요. 산소라는 거는 그 이중성이 있어요. 산소라는 거는 긍정적으로는 왕성한 활동성으로 인해서 생명 활동을 왕성한 결합력으로 인해서 생명 활동을 폭발적으로 증가시켜서 생명체가 부피를 키우게 하고 생명체가 그 진화하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산소예요. 그런데 산소라는 거는 한편으로는 그 왕성한 결합력으로 인해서 신체 장기에 결합을 해서 신체 장기를 부식시키죠. 그래서 늙게 만들고 질병을 일으키게 돼요. 그러니까 이 식물이 산소를 생산하는 이유는 사실은
산소를 생산하여서 동물이 그 산소를 먹고 부식하고 질병에 걸리고 죽게 하기 위해서예요. 왜냐? 죽어야 사체가 되고 사체가 되어야 유기물이 되고 유기물이 되어야 식물이 그걸 먹잖아요. 그러니까 식물은 자기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산소를 생산하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피식 생명체 중에 동물은 자기 스스로가 먹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영양화를 일으켜서 그 동물들이 과영양을 섭취해서 또 질병을 일으켜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현대인들의 질병의 가장 큰 원인은 비만이라고 그러죠. 이런 식으로 많은 산소와 영양분을 흡수하면 신체 전체적으로 대사가 증가하지만 그 중에 특히 뇌의 대사가 증가해요. 그러면 활성산소가 증가해서 노화가 가속화돼요. 노화가 가속화되면 질병에 걸리죠. 뇌의 대사가 증가한다는 거는 뇌의 시냅스 결합이 증가되고 그로 인해서 뇌의 IQ가 증가되고 뇌가 발달하고 그 두뇌가 발달하고 지능이 높아지죠. 그런 좋은 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전체적으로 노화가 되면서 질병에 걸리게 되죠. 그래서 병화의 빛은 산소와 에너지 대사를 가속화시켜서 산소를 공급해서 에너지 대사를 가속화시켜서 포식자를 병들게 하는 거죠. 그것이 을목의 생존 전략이라는 것이죠. 병화라는 건 사주에서 병화는 공공성을 중시 여기는데 자기 자신이 희생하더라도 공공적으로 옳은 일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집단의 이익을 중시한다는 거죠. 이것이 을목의 생존 전략과 일치하는 거죠. 병화를 추구하는 것이 을목의 생존 전략과 일치하는 거죠. 그래서 100억 명의 을목의 지구의 인구들은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소수의 경금 지배자에 대항하는 수단으로 삼는 것이죠. 그러면 경금 역시도 생존력을 가져야 돼요. 지금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식궁도 1이라는 건 포식자와 피식자의 생존 경쟁을 표로 도식화시킨 건데요. 이 경금이라는 것이 을목을 자기의 먹이로 삼아서 자기 생장을 가속화시켰어요. 그러면 을목은 병화를 만들어서 경금을 죽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경금도 거기에 대항하는 어떤 수단을 만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경금이 계속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항하는 수단으로 삼은 게 뭐냐면 경금은 개체가 죽더라도 어떻게 영원히 그 어떤 존재를 유지시킬 수 있을지를 고민한 거예요. 그래서 경금이 생각해낸 것이 개체는 죽더라도 정보는 남기자는 식으로 생존 전략을 바꾼 거죠. 그래서 그 생존 전략이 바로 유전자를 만든 것이죠. 그래서 유전자에 담겨있는 DNA 정보 매체는 개체의 생존에는 관심이 없어요. 개체가 죽더라도 유전자가 전승되는 것을 훨씬 더 가치 있게 여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금의 뇌가 산소와 영양소 과잉으로 경금의 뇌는 산소와 을목의 전략이죠. 산소와 영양 이것이 과잉되면 수기가 고갈돼요. 수기가 고갈되면 결국 경금의 개체는 죽게 돼요. 뇌수가 증발해서 죽는 것도 있고 몸에 있는 수기가 말라서 죽게 되는 것도 있겠죠. 이렇게 죽게 되는데 이렇게 죽는 것도 죽는 것이 괜찮도록 시스템을 만든 거죠. 이 신금이란 것이. 오히려 죽는 게 유리하도록 만든 거예요. 발상의 전환을 한 거예요. 신금이. 그래서 병화를 추구하면 임수 수기가 마르면서 건강이 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지만은 물질의 부피가 커지면서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죠. 신금은 경금과 신금은 입장이 다른데요. 경금은 이 병화가 좋기도 하면서 싫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좋은 부분은 뭐냐면 물질을 키워주니까 좋은데 싫은 거는 수기를 마르게 하니까 결국은 육체를 죽이기 때문에 이제 두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금은 병화를 병신합으로 천간합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렇게 신금은 병화를 자기한테로 땡겨가지고
이, 이 신금이 옆에 있는 경금 안에 있는 수기를 마르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오히려 신금 입장에서는 이 경금의 수기를 바짝 말리는 게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경금의 수기를 말려야 그 유전자가 더 단단한 유전자가 되거든요. 수기를 말렸다는 건 뭐냐면은 신금 유전자 입장에서는 그 유전자가 더 정확한 틀을 갖췄다는 거예요. 유전자가 변화되지 않는 정확한 틀을 갖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확한 틀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병화를 당겨와서 경금을 극해서 경금에는 수기를 말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천년이 지나도 썩지 않는 시종자가 만들어지는 거죠. 경금이 병화를 근데 경금은 병화가 두렵기 때문에 이 신금은 변경 조합을 만들어서 물질을 이제 경금에게 제공하는 거죠. 그러면 경금은 그 물질에 탐닉해서 죽는 줄도 모르고 물질을 취하는 거죠. 신금이 과도한 산소를 뇌에 공급하면 뇌가 진화가 되죠. 뇌가 진화된 동물이 되겠죠. 그런데 이 경금이 병화에 의해서 과도한 산소가 공급되면은 진화될 수 있는 최대한까지 진화를 이루게 되고, 그러면 DNA를 남기고 죽게 되는 거죠. 개체는 죽지만은 DNA가 세대를 거듭해서 전승되고 진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신금의 전략은 개체를 죽이는 것이죠. 신금 입장에서는 죽어야 이로운 거죠. 왜냐하면 개체가 영원히 살면 이 DNA라는 것이 유전되지도 않을 뿐더러 정보가 전승되지도 않을 뿐더러 더 좋은 유전자로 변화될 기회도 없고, 그리고 DNA가 있다고 해도 태어나면 이미 다른 경금 개체가 있으면 생존을 할 수 없잖아요. 자원을 나눠야 되니까. 그러니까 일부러 질병을 만들어서 죽게 만드는 것이죠. 이 신금이 완성되면 그것은 주파수가 돼요. 그 소리굽새 같은 것으로 실험을 하는 영상이 있는데요. 소리굽새가 이렇게 거리를 두고 있어도 여기에서 소리굽새를 울리면 옆에 있는 소리곱새도 거리가 떨어져 있음에도 울리게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물질 안에는 나름의 고유 진동수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이 한 점으로 고도로 밀집하여 뭉치게 되면요, 밀도가 높아지면 그것의 주파수가 높아지게 되어 있어요. 주파수가 높아지면 그 높아진 주파수에 따라서 진동을 일으키는데, 진동을 일으키면 그 진동에 따라서 에너지들이 뭉치게 되어 있어요. 진동수에 따라서 마치 소리곱새 실험과도 마찬가지로 그 서로 주파수가 같으면 주파수 간에도 중력이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높은 주파수는 중력이 높아요. 높은 주파수는. 그러면 그 높은 주파수는 낮은 주파수들을 잡아당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신금이라는 것이 점점점 구심력으로 작용하여서 점점점 잡아당겨서 에너지를 잡아당기면 그 에너지가 잡아당기면 그것이 결국에는 임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에서만 블랙홀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지구에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신금 시종자를 완성하면 자기만의 블랙홀을 만드는 거고, 그 블랙홀을 완성하면 구심력이 되어서 주변 사람들을 잡아당기고 에너지를 잡아당기고, 그러면 에너지를 잡아당기면 그것이 또 다른 하나의 블랙홀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또 하나의 빅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명 한 명의 사람들이 바로 다 자기 안에 블랙홀을 가지고 있고 임수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다 빅뱅을 일으킬 수 있는, 우주를 창조할 수 있는 근원 에너지다라는 것을 이 식궁도 1이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설명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길어졌는데요. 앞으로도 종종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